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금강에서 20대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시작부터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물놀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이 안전사고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금산 119 구조구급센터 정환철 부센터장과 순환사고 상황별 대처 요령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대전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사고가 난 곳 금산군 제원면 기러기공원, 원주민들은 원골 유원지라고 하죠. 이곳 참 저도 기자 생활 좀 했지만 순환사고, 사망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자, 지난달에도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앞에 한 2, 3m까지는 물이 얕은데 네.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래톱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깊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을 사람들은 사고가 잘 나지 않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외지 사람들이 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강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넓습니다. 다슬기 같은 거 주스러 많이 오시는데. 다슬기 잡다가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좀만 들어가면 갑자기 수심이 확 꺼지는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 이번 사고 비롯해서 올해 유독 좀 대형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최근 충남도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의 특징이랄까요? 패턴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77건의 출동이 발생하였는데 물놀이 사고만. 그렇죠. 물놀이 관련 사고인데 구조 건수는 18건, 그리고 구조 인원은 4명, 그리고 사망자가 2명으로 집계됩니다. 작년에 충남에서 물놀이 사고로 숨진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셨군요. 그런데 올해 2025년 현재까지 총 10건의 물놀이 관련 출동이 있었는데 사망자가 지금 벌써 5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7월 초밖에 안 되는데 벌써 5명.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아져서 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물놀이 주의보를 내려도 정말 무색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어제 사고 얘기 좀만 다시 여쭤볼게요. 어제 사건을 좀 살펴보면 4명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입수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걸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이 같은 사고 하천구와 계곡에서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까? 충청권에서는 여름철 순환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보통 시기로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특히 주말하고 연휴 그리고 30도가 넘어가는 폭염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 주말과 연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천구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물놀이 이제 피서 가신 분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하천이나 계곡은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요원이 상주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름철 장마나 집중 후에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 계곡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 날씨 예보 같은 거 정말 집중해서 미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해수욕장들도 대부분 개장을 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에 바다로 피서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저희가 대처 요령 말씀해 주신다면요.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고 갯벌도 많다 보니까 물때나 조류를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사고가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밀물때 갯벌에서 고립되고 또 안개가 갑자기 끼게 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그렇게 사고도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개가 짙게 끼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루질 나갔을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안개가 짙게 끼고 해루질해서 좀 저희가 위협이 다가온다 할 때 피서객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에 뜰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도 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불빛 같은 걸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저희가 찾아가는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바닷가에서 보면 이안류 사고 가끔 발생하잖아요. 서해안보다는 남해나 동해안 쪽에서 빈번하긴 한데 자, 이안류 사고 대처 요령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바닷가에서는 이안류라고 그래서 해안에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강한 물살에 휩쓸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선으로 네. 이렇게 수영해서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네. 사선으로 네. 옆쪽으로 이렇게 수영을 해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변으로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오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비스듬하게 빠져나와라. 예, 맞습니다. 예. 자, 뭐 구조 경험 많으실 텐데 이한류 같은 거 수영 잘하시는 분들도 빠져나오기 힘듭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네, 그 정도 물살이 강한 절대 건가요?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여름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물놀이 수칙, 그 중에서 뭐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부센터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네. 첫 번째로는 입수 전 충분한 준비 운동. 네. 그리고 안전 요원이 있는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네. 두 번째로는 구명조끼 착용. 네. 수영에 자신 있는 분들도 네. 갑자기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네. 이한류 같은 상황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되면 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주 물놀이 금지인데 네,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은 절대 이제 부모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네.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하다고 표시되는 네.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휴가철에 좀 기분이 풀어져서 술 드시고 물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스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